안녕하세요, 베이터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5 프로 맥스와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애플 키노트 때도 그렇고 많은 유튜버 분들이 다들 아이폰 14랑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같은 평민들은 아이폰 14에서 15로 갈아타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며칠 전까지 제 친척형은 아이폰 XR을 5년째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아이폰 15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이폰 XR과 비교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아이폰 13과의 비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마침 저도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사용하기도 했고 사실 이게 제일 메인 이유죠.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폰 13을 버리고 아이폰 15로 온 제가 잘 넘어온 게 맞는지 여러 가지를 파악한 결과에 대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입니다. 이번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테두리에 굴곡이 생기면서 그립감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테두리에 여기가 약간 좀 직각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직각이 되어 있죠. 이에 반해서 아이폰 15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끝쪽에 굴곡이 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기존 모델 대비 확실히 끝쪽에 굴곡이 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핸드폰을 잡았을 때 직선이 주는 저항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립감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고요. 게다가 이번에는 티타늄 소재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무게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아이폰 13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240g이고 15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221g, 약 20g이 줄었는데요. 이 정도 비율로 보면 약 8% 정도인데 이 부분도 분명히 체감이 될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13, 15 모두 6.7인치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기 때문에 변화된 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스펙상 보면 같은 디스플레이 크기를 가졌지만 제품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15가 좀 작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베젤이 줄어들었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 제품이 13이고 이 제품이 15인데 두 제품의 디스플레이 차이를 보면은 디스플레이 크기는 차이는 전혀 없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가까이서 보시면은 그냥 봤을 때 사실 티가 안 나긴 하는데 여기 베젤이 이 정도가 되는 반면에 보시면은 15가 확실히 베젤이 줄어든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걸 딱 봤을 때 뭔가 크게 차이는 사실 없어요. 디스플레이가 크기 때문에 뭐 베젤이 작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좀 더 몰입감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 사이즈가 작아진 걸로 갖다가 몰입감이 좀 더 좋아졌다고 말하기보다는 아무래도 화면 사이즈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그립감이 좋아졌다라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모두가 감탄했던 기능 바로 다이나믹 아일랜드 기능입니다. 뭐 솔직한 말로는 제가 아직 이렇게 좀 적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UX가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활용도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다이나믹 아일랜드에서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거는 락 런처라는 어플인데요. 이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것저것 많이 활용을 해보고 있긴 한데 기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완벽하게 숙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것저것 활용해 보면서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딱 봤을 때 좀 괜찮다고 느끼는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CPU의 지금 사용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개의 표현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꾹 누르고 있으면은 내가 자주 사용하는 어플로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 아직까지는 제가 다이나믹 아일랜드 기능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제가 좀 더 이 기능에 대해서 많이 사용해보고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활용이 좋을지 그런 꿀팁으로 나중에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lways On 디스플레이 AOD입니다. 아이폰 14부터 적용된 기능인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요거 시계 보는 게 참 좋더라고요. 여기 13을 보면 이렇게 꺼져 있으면은 사실 뭔가 보려면은 이렇게 전원 버튼을 꼭 눌러서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15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꺼도 계속 이렇게 약간 흐려진 디스플레이가 24시간 계속 유지되는 거거든요. 요거 뭐 만약에 사용하기 싫다 하시면은 설정에 들어가 보면은 이 디스플레이의 밝기 버튼이 있고 여기서 조금 내려주면은 화면 상시 표시 기능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서 요거를 꺼주게 되면은 제가 전원을 껐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되죠. 다시 들어가서 요거를 켜준 다음에 다시 전원을 끄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AOD가 나오는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이거 별로 필요 없다, 난 배터리 오래 사용하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폰 15의 새로운 변화 중에 하나죠. 바로 물리 버튼 추가인데요. 영어로는 액션 버튼이라고 하는데 왜 굳이 한국 애플 스토어에서는 동작 버튼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액션 버튼이라는 용어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아이폰 13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벨소리, 무음 기능으로 사용하던 게 이런 식으로
액션 버튼이 하나 들어가 있게 됐죠. 사실 저는 이 버튼 거의 안 써요. 뭐 무음으로 해놓고 살고 있거든요. 이걸 거의 조작할 일이 없어서 버린 기능이라고 보셔도 됐었는데, 이 버튼이 생기면서 진짜 저는 좋아진 점이 뭐냐면은 요걸로 갖다가 뭐 손전등도 할 수 있고 단축어도 할 수 있고 뭐 많은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갤럭시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전원 버튼 2번 누르면 바로 사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잖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전 많이 썼긴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요게 이렇게 버튼 눌러서 촬영을 하는 게 좀 불편하다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카메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요 버튼을 누르면 촬영도 되죠. 이 버튼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아직은 길게 누르는 기능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더블 클릭하는 거라든지 좀 더 다양한 기능이 추가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길게 누르는 거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버튼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기대되는 버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충전 케이블에서도 총 2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케이블 형태가 라이트닝 케이블에서 USB Type-C 케이블로 변경이 됐죠. 이제 충전기 하나만 가지고 다녀도 아이패드 프로, 아이폰 모두 충전이 가능해져서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USB 2.0에서 3.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480Mbps에서 10GBps로 약 20배 더 빨라졌기 때문에 사진 같은 거 전송할 때는 확실히 더 빨라질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유선으로 넘겨본 적은 사실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쓸까는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13하고 사실 15의 충전 속도는 둘 다 27W로 동일하기 때문에 차이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이번 변경에서 좋아진 점은 C타입으로 변경돼서 좀 편하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다음은 휴대폰 성능입니다. 이번에 A17 바이오닉 칩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게임 성능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3D마크라고 게임의 성능을 보여주는 벤치마크 테스트인데요. 무료이기도 하고 3분이면 테스트가 종료되니까 여러분도 재미삼아 한 번씩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3분이 지났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면은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3800, 아이폰 13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2700 정도가 나왔네요. 그래픽 성능이 40% 정도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존에는 GPU가 5개가 들어갔었는데 15 프로 맥스에는 GPU가 총 6개가 들어가서 게이밍 성능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레지던트 이블 빌리지가 앱스토어에 정식 런칭되었는데요. 이게 13에서는 아예 다운로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3을 사용했을 때는 엑스박스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이용했어요. 이건 네트워크와 디스플레이만 있으면 콘솔 게임과 같이 고사양 게임을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되면 언제든지 게임 플레이를 하려고 요 엑스박스 무선 컨트롤러를 항상 가방에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게 클라우드에서 게임이 작동이 되고 휴대폰으로는 영상만 송출되는 거라서 인플렉이 좀 있어요. 그래서 FPS 게임 같이 빠른 이동이 필요한 게임에서는 즐기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더욱이 이제 통신 상태가 안 좋으면 이게 뭐 도저히 게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레지던트 이블은 아이폰에서는 15 시리즈만 오직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아이패드에서는 M1 이상에서만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플레이하는 화면은 완전히 아이폰에서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렉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만 간혹 버벅임이 있어서 게임의 몰입도를 떨어뜨리긴 하지만 이건 뭐 플스로 게임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컨트롤러가 있어야 할 맛이 나지, 화면에 컨트롤러의 위치가 나오고 손가락으로 플레이하려고 하면은 대부분 가려져서 뭔가 플레이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콘솔을 무선 하나 갖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 유명 콘솔 게임이 주구장창 나오면 이거 컨트롤러랑 아이폰 하나씩만 들고 다니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메인 카메라의 화소수는 13 대비 4배 좋아진 4800만 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5배 망원으로 좀 더 멀리 있는 피사체의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갤럭시의 100배 줌에는 미치진 못하지만 디지털 줌까지 합쳐 최대 25배 줌까지 당길 수 있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이건 많이 활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선 사진 찍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불리는 4시 정도의 사진 촬영을 해봤거든요. 결과물을 보면 노이즈가 굉장히 심한 걸 볼 수 있어요.
마침 보름달이 아주 예쁘게 떠서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요. 왼쪽은 아이폰 13 프로 맥스로 촬영한 거고 오른쪽은 15 프로 맥스로 찍은 달 사진인데 뭐 딱 봐도 15의 압승이 느껴지시죠? 여기서 줌을 조금 더 해보게 되면은 아이폰 15로 찍은 달 사진은 표면이 이렇게 더 잘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 밤에도 찍어봤는데요. 확실히 노이즈가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야간에도 마찬가지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스펙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조리개 값이 살짝 올라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아이폰 15가 13 대비 빛을 조금 더 적게 받아들이는 거고 이렇게 되면 야간 촬영에서 흔들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폰 15에는 손떨림 방지 기능이 2세대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조리개 값이 올라갔으니까 좀 빛이 적게 들어가니까 손떨방으로 좀 방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극한의 상황에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밤에 에버랜드에서 아마존에 탑승해서 15, 13을 두 개를 동시에 들고 촬영한 영상인데요. 아주 미세하게 천장의 색상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흔들림이나 뭐 영상의 퀄리티를 보았을 때 크게 차이를 느끼진 못했어요. 다만 이거 뭔가 차이를 좀 느끼는 거는 아이폰 15가 13 대비 초점을 조금 더 잘 맞추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AP 성능이 좋아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은 인물 사진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촬영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13 프로 맥스에서는 한 번 촬영하고 프로세싱 되는 시간이 있어서 연속 촬영이 불가능한데 15 프로 맥스에서는 연사까지는 아니지만 프로세싱 되는 시간이 절반 수준으로 감축돼서 조금 더 빠르게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5배 망원 카메라 덕분에 인물 사진의 심도는 더 얕아져서 더 극적인 인물 사진을 연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카의 경우 둘 다 1200만 화소로 화소수는 동일하지만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조리개가 f1.9로 더 낮습니다. 즉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어두운 환경에서 좀 더 잘 찍을 수 있다는 건데요. 밤에 집 앞에서 한번 찍어봤는데 13으로 셀카를 찍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 15로 셀카를 찍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결과를 봤을 때 여기가 조금 더 밝게 나와요. 15가. 영상 보신 것처럼 셀카를 찍을 때 어두운 곳에서는 화면이 조명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13에서의 밝기가 조금 더 약하고 짧게 비춰주는 반면에 15 프로 맥스는 밝기가 좀 더 강하고 오래 비춰줍니다. 결과를 보면은 아이폰 15가 좀 더 밝고 선명하고 13은 조금 더 어둡고 뭉개짐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셀카를 많이 찍으시는 분들에게는 13에서 15로 넘어갔을 때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이폰 13 프로 맥스와 15 프로 맥스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직도 아이폰 13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액션 버튼, 무게, 카메라 그리고 C타입 이런 것들이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변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타입은 업그레이드가 아니죠. 아무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베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